모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내 주파수에 맞는 사람으로, 내 결이 맞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압박감은 벗어나야 된다. 그게 어차피 안 된다.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365일 사는데 그 제한된 리소스와 시간으로 그 사람들을 계속 유지할 수도 없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찐들의 모임은 오히려 11월 달이다. 12월 달을 바쁠 거 분명하니까 우리 그 전에 우리 속닥하게 우리끼리 한번 오붓하게 한번 보자. 그런 친구들이 진짜 찐이에요. 관계에 있어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때 안 만나는 게 나았던 사람들도 있고 그때보다 지금 만나는 게 훨씬 더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제 작년에 유독 관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굉장히 친한 친구들, 아주 친한 지인들과 뭔가 좀 불편함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 고민 덕분인지 올해는 관계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상당히 덜했던 한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관계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이 내 편일 필요는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인맥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네트워킹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명함도 교환하고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들 아니면 내가 의도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그들 속에서 내 마음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비치기 위해서 그러려고 부단히 노력했단 말이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별로 부질없더라. 결국은 나와 주파수가 맞는 사람들만 남더라. 그거는 팩트다. 주파수가 안 맞는 사람을 내가 그냥 붙들고 있어봤자 그 사람들은 어차피 결이 안 맞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심플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결이 안 맞는 사람, 주파수가 안 맞는 사람들을 내가 배제하고 적으로 만들려는 거 전혀 아니에요. 그죠? 내게 주파수가 잘 맞는 사람은 내 편으로 확실히 하고요. 그리고 주파수가 안 맞는 사람도 느슨한 연대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서로 협업을 하면서 또 일도 하면서 한 번씩 인사도 나누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 거예요. 다만 모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내 주파수에 맞는 사람으로, 내 결이 맞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압박감은 벗어나야 된다. 그게 어차피 안 된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365일 사는데 그 제한된 리소스와 시간으로 그 사람들을 계속 유지할 수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올해부터는 저는 어떤 모임에 간다. 어떤 자리에 간다.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내가 어떻게 잘 보일까? 어떻게 좀 멋진 사람을 보일까? 요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멋진 분들일 텐데 내 주파수에 맞는 사람 한두 명만 찾자. 그것만으로도 이 모임은 너무나 유의미하다. 나머지 분들은 또 때에 따라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그 정도로 족하다. 라고 생각하니까 인간관계가 힘에 붙이지가 않아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일 필요도 없고 그게 유지되지도 않는다. 12월 달부터 뭐 첫째 주, 둘째 주 막 크리스마스 되기 전까지 연말에 또 막 스키를 타러 가자, 뭐 동창회를 하자. 다 쫓아가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정례화된 그런 모임들 내가 들어가도 그만이고 내가 빠져도 아무도 사실 모른다. 찐 친구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테이블이 넘어가는 모임은 대화의 밀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 테이블 4명 제일 좋고요. 두 테이블 8명까지는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8명 넘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각자 테이블에서 각자 이야기하고 끝이에요. 그러면서 인사 한번 하고 끝이고, 그죠? 정례화된 형식적인 모임을 내가 모두 다 따라가지 않아도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찐들의 모임은 오히려 11월 달이다. 12월 달을 바쁠 거 분명하니까 우리 그 전에 우리 속닥하게 우리끼리 한번 오붓하게 한번 보자. 그런 친구들이 진짜 찐이에요. 그런 친구들에게 에너지를 쏟는 게 맞죠, 그죠? 그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녁 시간 약속을 저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짜 보고 싶은 사람들은 아침에 조찬에 봅니다. 아침 7시에서 한 9시 정도 사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주로 좀 즐겨가는 남산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 조찬 지금 기준으로 6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여러분들 7시쯤 가면 해가 쫙 떠오르는 게 보이고요. 평온하고요. 화, 수, 목에 가면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금, 토, 일, 월에 가면 사람이 많아요. 숙박하는 분들. 그때 좀 여러분들 우리가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을 눈 뜨자마자 보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저녁에 봤을 때랑 대화의 질이 달라요. 왜?
저녁에 보면 이미 내가 다 오염돼 있어. 온갖 오염물을 다 덮어쓰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리고 나서 보면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어. 근데 아침에 일찍 눈 떠서 딱 보잖아요. 그러면 아주 정화된 마음으로 깨끗하게 그 사람과 대면해서 2시간 정도 밀도 있게 시간 나누면 거의 저녁에 막 술 마시면서 4-5시간 하는 대화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뭐 꼭 무슨 호텔 조차는 아니라도 그죠? 브런치하는 좀 일찍 하는 그런 데 가서라도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 저는 추천드립니다. 2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내가 진짜 실수를 한 게 맞나? 그래서 저 사람이 서운해하거나 관계가 틀어졌나? 그러면 여러분들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사과를 하시고요.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미안하다는 말은 여러분들 자존감이 높은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으면요. 상대방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내가 지는 것 같아서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지가 실수를 해놓고도. 근데 여러분들 본인은 알아요. 내가 진짜 잘못을 한 게 맞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객관적으로 메타인지를 했을 때 내가 스스로 진짜 미안한 행동을 했다면 미안하다고 정중하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메시지를 전달하십시오. 2번째,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미안한 건 아니야. 그냥 상황적으로 오해가 생겼고 그리고 나서 저 사람이 좀 상황적으로 불편해서 지금 거리감을 두면서 나를 좀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실수하지 않고 그 사람을 대했다면 이제는 기다리면 된다. 억지로 그걸 막 끼워 맞출 필요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망가지더라, 관계가. 소노 아야코라고 하는 90살이 넘은 일본인 에세이 작가분이세요. 약간의 거리를 둔다라는 책인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이 책이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죠. 거리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의미를 갖는지 사람들은 잘 모른다. 어머니 말씀처럼 사람이나 집이나 약간의 거리를 더 통풍이 가능해지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내가 실수를 했다면 내가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하지만 그게 아닌데 뭔가 불편한 상황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약간의 거리감을 두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훨씬 더 유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제가 좀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인간관계를 좋아하는지를 먼저 잘 알아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사실 이 사람은 나랑 결도 안 맞고 주파수도 안 맞는데 계속 시간 썼고 그렇게 되면 나의 한정적인 시간을 별로 의미 없는 인간관계에 다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좋은 사람들로 채우고 그리고 내가 닮고 싶은 사람들로 나의 시간을 채우는 것이 나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려면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부터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모습이 좋게 느껴지는 사람. 내가 그 사람과 있을 때 내 모습이 부자연스럽고 아니면 뭔가 과하게 오버하고 있는 척하고 그죠? 아니면 질투하고 그런 내 모습이 보이면 내가 불편해서 그 사람과 못 있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다는 거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모습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 나의 좋은 모습을 이끌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다. 2번째, 어떤 방식으로든 배울 게 있는 사람. 말씀하셨던 거는 지적으로 배울 게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삶을 대하는 태도로서 배울 게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뭔가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으로 배울 게 있는 사람도 있고 그죠?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못 갖고 있는 것을 배울게 하게끔 하는 사람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3번째는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요즘 그런 생각이 특히 많이 들어요. 시간이나 돈이나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삶을 자기 색깔대로 살아가는 사람. 의존적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배울 점이 많은데 맨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기 아빠 이야기만 해. 자기 아빠가 어떻고 물을 잃었고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걸 사줬고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좀 요즘은 좀 별로 옛날에는 혹했어요. 그죠? 요즘은 그거는 저는 가짜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색깔로 타인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는 요즘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스스로
삶에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족을 시켜도 스스로의 삶에 계속 만족감을 못 느끼고 타인들과 계속 자기의 삶을 비교하면서 거기서 자기의 위치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사람들은 저는 함께 있는 게 불편해요. 왜? 그래서 끝이 없어요. 그래서 자족감을 느끼는 사람, 자기 스스로 만족감을 충분히 느끼는 사람, 타인과의 비교에 의해서 만족감, 가짜 행복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위에 두고 싶다. 그게 어느 정도 좀 명확해지니까 제가 이제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고 그런 분들과의 인간관계에 조금 더 가치를 두고 제 삶을 살아가니까 훨씬 더 좀 시간 관리에 있어서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에 있어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저도 20대 때 30대 초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 명이라도 더 만나고 한 명이라도 명함을 더 줘야지. 근데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오히려 그때 안 만나는 게 나았던 사람들도 있고 그때보다 지금 만나는 게 훨씬 더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읽지 않았을 때, 준비가 되지도 않은 그런 풋사과일 때, 그럴 때 어설프게 만나서 서로 명함 교환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첫인상으로는 저는 읽지 않은 사과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관계에 있어서 조바심을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억지로 성급하게 만날 필요가 없다. 내가 내 영역에서 충분히 나의 내공을 가지고 나의 역량을 가지고 좋은 의도로 내 역할을 하고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 그 준비를 하고 만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내 첫인상을 형성시키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성급함을 가질 필요가 없다.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애덤 그랜트의 Give and Take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Give and Take라는 책은 아주 선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사람을 세 가지로 나누죠. 그죠? 첫 번째, 사람들로부터 어떤 걸 더 뺏어 먹을까만 생각하는 테이커. 항상 테이크 하려고 하는. 두 번째는 일단은 먼저 내 걸 좀 풍요롭게 베풀어 주고 관계를 시작하는 기버, 기버하는 사람. 세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되는 매처예요. 매처는 뭐예요? 테이커에게는 얘 테이커네? 나도 같이 뺏고 쉽게 안 주고 기버에게는 이분 기버네? 그럼 나도 주는 그렇게 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바로 매처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도 있죠. 회사에서 꼭 잘 나가는 놈들은 저 테이커들이 다 잘 나가던데 저거 맨날 직급만 저 챙기는 저런 놈들이 잘 나가더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 애덤 그랜트의 Give and Take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테이커가 그렇게 잘 나가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이기적인 테이커가 아닌 전략적이고 스마트한 기버들이 성공하고 승리한다. 여러분들 그 명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결국 여러분들 테이커들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주위에 테이커는 딱 보여요. 쟤는 눈이 빨개. 하나라도 더 뺏어 먹으려고. 우리 다 느낀단 말이에요. 그죠? 인간의 감성이 다 똑같아요. 그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왠지 더 좀 긴장하고 방어막을 쳐. 왜? 안 뺏기려고. 그런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버들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기 때문에 마음이 풀려요. 그죠? 그럼 교감도 훨씬 잘 되고 깊은 관계로 형성되면서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단 전략적인 스마트한 기버가 돼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막 퍼주는 기버는 호구가 될 수 있어요. 왜? 나의 에너지와 나의 자원은 유한한데 계속 퍼주기만 해.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일상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크게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내가 데미지를 입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에게 호혜적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스마트한 기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물질적인 게 아니어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협상 컨텐츠를 제 유튜브 채널에 계속 올리잖아요. 그죠? 그것도 제 나름대로 기버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막 돈을 받지도 않고 그걸 막 유료로 전환하지도 않아요. 또 제가 인상적으로 읽은 책들은 제가 요약본을 가지고 또 요약본을 공유해 드리기도 해요. 예를 들면 로버트 그린의 인간 본성의 법칙, 레이 달리오의 원칙, 애덤 그랜트의 Give and Take 이런 책들은 제가 요약본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드리기도 하거든요. 좀 내가 너무 큰 에너지와 노력과 물질적인 데미지를 입지 않고서도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기보로 자리매김을 한다면 저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그 사람 참 좋은 인맥이야. 그런 포지셔닝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있고, 그러면 일상이 흔들리지 않고서도 너무 쫓아다니지 않으면서도 내가 좋은 인맥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